혁신적 아젠다도 없어. 그냥 이재명 욕이나 하고 민주당 욕하고 이 질문하면 딴 질문, 이 질문하면 딴 답변하고 동문서답. 요즘은 동문서답이라고 안 한다. 동문서답이란다 하더라고요. 동문서답. 이렇게 이야기한다던데. 민주당이 어제 나머지 17개 지역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친문계 3선 전해철 의원이 탈락했습니다. 거기에는 양문석 전 방통위원이 승리했습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경기 부천병의 김상희 의원도 이건태 변호사에게 졌습니다. 이번 어제 저녁에 발표된 이 공천 결과를 보니까 이 올드보이 이분들이 또 공천장을 받게 됐어요. 전주 병의 정동영 후보, 그리고 전남 해남 완도 진도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이래서 이분들은 이제 5선 국회의원에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 그 노익장을 과시한 것 같습니다. 올드보이 이러면 박지원 국정원장은 늘 난 올드보이가 아니야, 난 스마트보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연세로 보면 올드보이가 맞죠. 그렇지만 또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서 또 앞장서서 이렇게 스피커 역할을 그동안 많이 해온 것도 지역민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원갑에서는 우원식 의원 4선인데 이분도 이제 고용진 의원을 이기고 공천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전남 나주 화수는 신정훈 의원하고 송금주 의원이 전 의원이죠. 의원이 이제 결선을 치르게 됐고, 영암 무안 신안에서도 서삼석 의원과 김태성 예비 후보가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이제 거의 다 공천이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민주당 공천 현황을 보니까 현역 의원 교체율이 37% 정도 됩니다. 21대 총선에서는 28% 정도였는데 37%니까 9%포인트 정도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역들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호남에서는 27개 지역구 가운데 12명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약 44% 정도의 현역 교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남 지역의 현역 교체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것은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현역 의원들이 좀 더 강하게 싸웠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권자들의 생각을 국회의원들이 바꿔놓을 수는 없거든요. 유권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쇄신공천이고 혁신공천이다. 물론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부합하지는 않을 겁니다. 세상에 뭐 100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많은 유권자들이,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과 좀 더 민주당 의원이면, 특히 호남의 민주당 의원이면 좀 더 세게 싸웠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았다, 보신 정치를 해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야말로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서 한번 이 국민의힘과 1대1로 한번 붙어보겠다, 그런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 공천이 혁신 공천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안 좋은 공천이냐, 이것은 또 22대 총선 4월 10일 결과를 봐야 알 겁니다. 왜냐? 그런 것들은 결국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지 정치권이나 일부 말 많이 하는 논객들이 이야기한다고 그것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어디에 있느냐? 정답은 바로 유권자의 손에 있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유권자들 생각은 뭐 다른 데다 두고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는 거죠. 정치인이 시킨 대로 국민들이 합니까? 4년 내내 본인이 주인인 양, 유권자가 머슴인 양 살다가 이제 와가지고 잘한 척 해봤자 유권자들은 먹히지 않는다. 본인이 떨어졌으면 떨어진 이유를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현역 교체율이 호남에서 44% 정도가 된다. 약 9%포인트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전국적인 현상으로 볼 때 더 많다는 것은 호남 국회의원들에 대한 반감이 호남 지역민들한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새겨서 또 23대에 나오더라도 그때 22대, 21대 때 내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잘 살펴보고 23대를 준비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렇게 민주당 공천이 현역 교체율이 높고 국민의힘 공천이 말 그대로 현역 불패 공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하는 것이 4월 10일 날 결정은 나겠지만 그동안에 국가가 이렇게 될 때까지 나라가 이렇게 될 때까지 지켜만 보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가 민주당의 광주 공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통상적으로 상임위원장이 되려면 3선 이상이 돼야 하는데 광주에는 3선 이상이 없다. 그래서 상임위원장 자리 하나도 얻지 못할 것이다. 광주의 에너지 지식산업센터 정도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상임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광주 지역에 3선 이상의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에 도전도 못한다. 그러니까 광주는 결국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악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임위원장이 돼야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상임위원으로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고 또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어떤 일을 해낸다면 해내는 것이지 상임위원장 없으니까 일을 못할 것이다. 네, 상임위원장 하면서 박광태 전 시장 같은 경우 산업통상 거기에 그 위원장을 하면서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3선 4선을 하면서 그만큼 그 역량을 쌓아왔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3선 된다고 해서 상임위원장 시켜주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상임위원장 시키려고 그러면은 깜냥도 안 되는 국회의원 4년 보니까 이게 아닌데 그래도 당신은 3선 이상 해서 상임위원장을 해야 돼. 이러면서 상임위원장 해야 되는 몫으로 찍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야말로 민주당을 비난하기 위한 비난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도지사 3선에 국회 4선에 국무총리까지 하실 때는 그러면 광주 전남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때 국무총리니까 전 국가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그때 잘하셨어야죠. 그때 잘해야 되고 그때 좋은 후배들을 길러냈어야 되는데 좋은 후배들을 길러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물론 민주당 전체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호남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잘 못하면 바로 바꿉니다.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한번 국회의원 했으니까 4선 5선 해라. 이렇게 놔두지는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임위원장 자리 하나도 이제 못하게 됐다. 이것은 이번 경선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당원과 일반 국민 50대 50으로 해서 결선 투표에서는 투표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것이 바로 호남 사람들의 여론이고 광주의 여론인 것입니다. 그 광주의 여론, 호남의 여론을 차치하고 그냥 3선 이상이 돼서 상임위원장 해야 되는데 민주당 공천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나간 사람들은 민주당이 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이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을 향해서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완전히 죽쓰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지금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종섭 장관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 아닙니까? 이 사람을 호주로 도피시켰지 않습니까? 그 도피죠. 개구멍 도피 그것도. 그런데 국민 여론이 좋을 수 있습니까? 지금 호주에서도 난리잖아요. 호주 ABC라는 방송, 가장 공신력 있는 방송에서도 범법자, 피의자를 우리 대사로 보냈다. 이런 내용을 연일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비판 여론을 국민들이 모를까요? 그것을 주도한 데가 어딥니까? 용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입 한 번 뻥긋하지 못하는 게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아닙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국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당과 맞붙는 민주당이 져야 합니까? 그리고 도태우 5.18을 북한이 개입했다고 말하는 이런 못된 망나니를 공천한 데가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면서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런 말 했죠. 다양성이다. 이게 바로 국민의힘의 넓은 스펙트럼이고 다양성이다. 이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다양성입니까? 그러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이것을 공천을 취소할 듯한 그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관위에서 또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론은 국민 눈높이라는 명목으로 도태우 공천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정당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5.18은 이미 역사적으로 규명이 끝났습니다. 전두환은 살인마고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광주 시민을 학살한 것이 바로 5.18이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이 광주 시민이다 하는 것이 다 역사적으로 규명이 됐는데 그것을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망나니가 공천을 받는 정당입니다. 또 하나 또 있죠. 국민의힘 주수연 대전 서구갑 후보. 야, 이 친구는 뭐야 이거. 제주 4.3 항쟁을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일어난 무장폭동이다. 정말 이래야 됩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제주 도민을 정말 전멸하다시피 한 그 학살, 국가 권력에 의해서 학살을 그렇게 자행을 해놓고 이게 뭐예요? 김일성의 지령을 받았다고요? 역사 공부를 한 건지 어쩐 건지 명색이 진짜. 또 백성들은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 정말 거론도 하기 싫습니다. 예. 주수연, 조수연이요. 주씨들한테 미안합니다. 주씨는 그런 분들 없죠. 조수연,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후보. 에라, 애기 사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욕하면 내 입이 더러워질 것 같아서 내가 하기 싫은데 그러면 안 돼. 일제강점기가 더 좋았다고요? 아, 그래요? 친일파, 조상 대대로 친일파였습니까? 조상 대대로 일본의 녹을 먹고 살았습니까? 이런 사람을 공천을 한 데가 바로 국민의힘이다. 이종섭 논란, 도태우 공천 유지 논란, 조수연 논란, 이런 것들이 지금 또 거기다가 정우택은 또 어때요? 돈 봉투 받은 거 그거 다 백일화에 드러나왔잖아요. 성일종, 이토 히로부미, 야, 이 건과 관련해서도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바로 공천 박탈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좀 정상적인 나라로 가게요. 네? 좀 바른 나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공천해놓고도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참 한심합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 그동안 원맨쇼 했잖아요. 그리고 선대 본부장도 나 혼자 할 거야 이러다 갑자기 나경원도 시키고 안철수도 시키고 원희룡도 시키고 이러던데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원탑 리더십 여기에 대한 피로감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 깐죽대고 그 보수가 원래 굉장히 점잖은 거예요. 점잖하고 정말 그러잖아요. 품격 있고 이게 보수인데 어디서 깐죽이 촉새를 거기 앉혀가지고 대한민국의 보수마저도 망쳐먹어버린 거 아닙니까? 혁신적 아젠다도 없어. 그냥 이재명 욕이나 하고 민주당 욕하고 이 질문하면 딴 질문, 이 질문하면 딴 답변하고 동문서답. 요즘은 동문서답이라고 안 한다. 동문서답이란다 하더라고요. 동문서답 이렇게 이야기한다던데 딴소리만 해 갑자기. 예? 그러니까 요즘 조국 대표한테 딱 걸렸죠. 조국 대표도 약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대. 이 말 모르면 저 말 하면서 한동훈만 계속 직격을 해. 그렇습니다. 한동훈 가지고 선거 치르기 힘듭니다.
지금 이런 그 피로감들이 쌓이게 되면 결국은 정부 심판론이 더 힘을 받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정부 심판해야 돼요. 국민의힘이 잘한다, 국민의힘이 좋다라고 박수치던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축구 이야기 하나 할게요. 축구 이야기. 근데 축구 이야기가 아니야, 이게. 충남 아산 K리그, 거기에 충남 아산 FC. 여기에 홈 개막전 유니폼 색깔. 원래 이 구단의 상징색은 파란색인데, 지난 9일에 아산에서 한 부천 FC와의 경기에서 빨간 유니폼을 입고 나왔답니다. 와, 빨강색은 이 구단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물론 뭐 두 번째 색도 아니고 세 번째 색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옷을 입고 뛰었어요. 그런데 상대팀 부천 FC 상징색이 빨강색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여기는 이 아산 FC는 아산 FC인가? 충남 아산 FC. 여기는 왜 빨간 옷을 입고 뛰었나? 자, 구단 서포터즈 아르마다 이름이 어려워. 아르마다. 이 팬들이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박경기 아산시장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상징색 빨강 유니폼을 맞춰서 입은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김 지사와 박 시장 역시 빨간 유니폼을 입고 와서 인사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축구가 정치 도구입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관중석에 축구는 정치 도구가 아니다, 아산의 축구는 죽었다, 정치에 자신 없으면 때려치워, 이런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축구 구단마저 국민의힘에 휘둘려야 되겠습니까? 이거 바로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단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산은 이순신 장군이 영면한 곳이라서 이순신 장군의 옷의 상징색인 빨강 유니폼을 입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구차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축구하는 젊은 축구 선수들한테 빨강색 입히면 국민의힘 지지도가 막 올라갑니까? 이런 상식 없는 일을 막 하는 게 국민의힘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한다. 개막전에서는 파란 유니폼 입고 뛰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빨간 유니폼을 입고 뛰어. 그리고 뭐 충남시장이나 아산시장, 충남도지사나 아산시장이 빨간 옷 유니폼 입고 나와가지고 인사말하고 빨강색만 보면 막 사람들이 미칩니까?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힘 찍어야지 이럽니까? 국민 수준을 당신들 수준으로 보지 말라고. 당신들은 정말 수준이 낮아. 그렇지만 유권자들의 수준은 그렇게 낮지 않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